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만나고 또 뵙겠습니다. 저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질문들을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요. 또 방송 도중에 중요한 자료, 히든 종목, 전략까지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세워가는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혹은 문자 샵 3989번으로 긴본 2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는데요.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주식과 파생 상품에 관련된 교육 자료집, 그리고 유망 종목, 히든 전략까지 모두 다 세워드리니까요. 지금 바로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시청자 참여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팍스경제TV의 게시판이나 너튜브 혹은 노란톡방에다가 평소 궁금하셨던 주식과 파생 상품에 대한 정보들 물어보시면요. 저희가 TV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교육 VOD를 USB에 담아서 선물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겠죠. 일요일의 주인공 김정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본부장님, 대한항공이 올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미증시에서는 크루즈 관련주 그리고 보잉 등 항공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또 리오프닝으로 인해 여행, 레저, 관광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었던 항공주 그리고 리오프닝주 오늘 과연 주가 회복 기대할 수 있을까요? 또 아시아나 대한항공 그리고 LCC까지 구체적인 투자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를 한번 다뤘죠. 맞아요. 그러니까 트리거가 하나 필요하다. 그러니까 뭔가의 트리거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실적일 것이다. 그게 맞아요. 바로 대한항공 실적일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분명히 드렸고, 제가 지난주에 미리 얘기를 드렸던 게 오늘 이제 결과가 나온 거죠. 딱 결과가 터졌더라고요. 나왔는데 지난주에 이제 계속 도대체 리오프닝은 지금 현재 여행 많이 다니고 있고 내 주변도 지금 일본 갔다 왔다 어디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얘네들은 언제 오르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대한항공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실적을 확인하면서 오늘 대한항공이 주가가 4% 넘게 상승 마감할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시간은 2022년 11월 4일이고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녹화를 하고 이게 일요일 날 방송이 되는 건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직 종가가 오늘 확정이 안 돼서 제가 얘기를 못 드린 건데 하여튼 4% 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의미 있는 반전이냐라는 부분은 제가 의미 있는 반전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항공 차트만 보자고요. 대한항공 차트만 보시면은 세 가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저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찍고 저점을 올려가면서 상승을 했는데 오늘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이 상승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존에 한번 거래량 터졌던 자리가 이 자리인데 이 자리가 2022년 8월 4일 자리인데 실제로 거래량 터져서 바로 그 다음에 꼬꾸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세는 유지는 해줬거든요. 유지해주다가 다시 이제 지수 밀리면서 밀렸던 건데 지금 상황을 보실 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순매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대한항공이 이렇게 해서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저점을 높여가면서 바닥을 여러 번 다졌기 때문에요. 여기서도 역시 바닥은 다졌지만 사실상 요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바닥을 요렇게 다지는 게 훨씬 더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반등은 상당히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냐. 그래서 저는 28,000원까지도 한번 기대해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한항공 자체가 지금 현재 유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뭐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유가가 상승을 한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 해지 해놓고 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기에 대비하고 있는데 이제 개인들이죠. 여행 수요. 여행 수요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비행표가 비싸면 좀 망설여지게 되죠. 사실. 할증료 때문에 망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저는 추가적으로 실적이 추가로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11월 달에 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TV방송 때문에 과연 될지 안 될지. 근데 대한항공만 있냐? 그건 아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여행 관련주도 상당히 많이 반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행 관련주가 좀 더 늦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공주가 더 먼저 올라가고 여행 관련주 좀 늦을 것 같은데
하나투어만 보더라도 하나투어 차트만 보더라도 오늘 하나투어가 그래도 바닥에서 바로 전저점 바닥에서 바로 반등을 세게 보여줬는데 거래량이 뭐 폭발하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거래량이 점점 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거래량이 이렇게 느는 거는 분명히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투어도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시점부터는 다시 볼만하다. 지금 당장 보자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보자는 건 아닌데 저도 돌아 나오면 추가 매수해서 추가 매수한 전략 얘기 드리고 돌아 나오는 방향에서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조금 더 하나투어는 좀 기다리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제 항공사들 보시면은 아시아나항공인데 아시아나항공은 저는 크게 기대하지 말자 일단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는 이 이슈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그때 반등이 세게 나올 거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나항공보다 현재 대한항공 보되 다른 항공사들이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거를 승인해 줘야 돼요. 네. 승인해 줘야 되는데 M&A를 아니 내가 돈 주고 사겠다는데 왜 남이 승인해 줘야 되냐 이렇게 독과점 규제 때문에 네. 그래요. 독과점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일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한항공을 대장주로 보고 아시아나항공은 일단 그 M&A 이슈가 불거질 때 그때 한번 노려보는 전략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그 밖에 뭐 여러 항공사가 있죠. 제주항공, LCC 관련주들 보면은 근데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제가 차트를 네. 봤을 때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풀이되나요? 외국인들이 매수한다 그래서 무조건 가지는 않습니다. 기관이 사야죠. 네, 기관이 안 사서. 기관이 사긴 해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기관이 사지 않으면 결국 외국인 혼자 산다 그래서 무조건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제주항공도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어요. 네, 근데 주가는 계속 바닥을 기고 있죠. 근데 오늘 LCC 관련주들이 지금은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이 LCC 관련주에 대한 이 시간이 바뀌려면 네. 먼저 대한항공이 돌아서고 아시아나항공이 돈 다음에 그 다음에 LCC 관련주가 그 다음 수익률 게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LCC 관련주들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약간 대장주 위주로 하는 게 낫다 차라리 그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대한항공 말고도 뭐 항공 관련주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TA항공 한번 볼까요? TA항공을 보시면은 TA항공도 거의 똑같은 바닥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는 건 좋지 않다. 다만 요런 눌림목 자리들이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이동평균선들이 쭉 하향하면서 골드크로스 돌파하는 확률이 지금 상당히 높고 이미 22동평균선 돌파한 상태이고 62동평균선을 돌파할 때쯤 우리가 다시 한번 중기 추세를 돌려놨을 때 그때 우리가 한번 보자 이런 얘기 좀 드립니다. 이거 말고도 그러면 여행 관광 레저까지 한번 쭉 한번 보자고요. 네. 파라다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사실 더 기대가 없었어요. 파라다이스가 기대가 더 없었거든요. 파라다이스는 인바운드 수요예요. 그러니까 아웃바운드 수요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모든 그 나라에서 우리가 무비자로 하거나 우리가 막 관광객들을 무조건 많이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상태가 아니고 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얘기 드리지만 지난주에 그 대참사가 정말 저는 이거 얘기하면서 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아니 할로윈 파티 때 할로윈이 우리나라 명절도 아닌데 도대체 왜 20, 30대들이 열광해서 그렇게 하냐. 저는요 우리나라 정말 대단하고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런 문화를 만들어 놔서 우리나라 할로윈 즐기려고 외국에서 와요 억지로. 맞아요. 그 20, 30대를 욕할 게 아니라니까요. 노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중국 보세요. 중국은 그리 따지면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때 엄청나게 많은 직구 수요가 생기니까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알리바바 통해서 광군제 하잖아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전에 광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블랙 프라이데이 전에 광군제를 하니까 그러면 중국도 그럼 미국 따라한 겁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중국은 그거를 무기화하고 그걸 오히려 경제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화 축제를 자기들이 승화시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국 욕할 게 아니라 그건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나라 할로윈 축제 뭐가 잘못됐냐고요. 외국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즐기러 우리나라 오는 판국에 그 통제 못해서 사람 중에 더 잘못된 거지 그게. 그걸 유지시키지 못하고 외국인까지 죽게 만든 상황을 만든 그 여기까지 할게요. 네. 도저히 여기서 더 화가 얘기하면 지금 더 많이 얘기하면 이제 나셨습니다. 화가 나서 저는 제발 그런 꼰땡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어디 가서 진짜 제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발 왜 이해를 못한 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네. 이해 못한다 그래서 그게 다 나쁜 겁니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시장에서 이사육 때가 정말 좋은 문화 만들어서 네. 이거를 진짜 외화벌이까지 해줄 수 있는 문화로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망친 기성세대가 엄청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네. 저희 일단 그렇게까지만 네, 얘기하고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고요. 인바운드 네. 수요. 인바운드 파라다이스 수요. 인바운드 수요가 뭐냐면 이제 그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카지노로 호텔로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인바운드 수요를 하고 있는 이 파라다이스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인바운드 수요가 꺾이지 않을까. 파라다이스가 그게 아니었으면 더 올랐을 거예요. 지금 더 올랐는데 지금 대참사 이후에 그러니까 대참사가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거는 외국인한테 어떤 사인을 줬냐면 한국은 치안도 좋고 다 좋은데 사고에 취약해. 그 BBC 기자가 그랬잖아요. 그 우리나라 한덕수 국무총리님이 외국인 기자회견 할 때 뒤에 인시던트라고 써놓으니까 바꿔놨잖아요. 디제스터라고. 재앙이라고 이거 인재라고.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결국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서 이거 안 한다 그랬는데 다시 또 하게 됐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파라다이스 반등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런 종목들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리오프닝 트리거 하나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 트리거 하나가 지금 나왔으니까 저는 연말까지 한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일 못 올랐던 게 엔터주예요. 엔터주인데 엔터주도 마찬가지로 인바운드 수요에 민감하고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는 콘서트 수요에 민감한데 다행히 YG엔터나 이런 종목들이 해외 팬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콘서트 분위기 끝났죠 이미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지금 해외 쪽에 집중할 수 있는 회사들인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엔터주들은 좀 지금 좀 좋지 않지 않을까. 연말까지 분위기가 과연 나겠느냐 이거. 그래서 저는 그 엔터주는 당분간 조금 보지 말자 얘기 드리고 여행, 관광, 레저까지 해서 우리가 좀 카지노까지만 보는 전략으로 좀 해서 우리가 연말까지 한번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엔터주는 당분간 보지 말자고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또 네, 있어요. 네, 하나 더 얘기하세요. 마지막 딱 하나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 히든 종목을 얘기 안 드렸어요. 히든 종목이 뭐냐면 여러분 이 중에 지금 뭘 투자할지 되게 궁금하신 분들 그쵸. 있어요. 어디다 투자해야 되느냐. 근데 저는 다 그냥 안 하셔도 되고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포함하고 있어요. 얘가. 이 종목이 여행, 관광, 레저부터 해서 싹 다 포함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힌트 조금만 주시면 안 돼요? 네, 힌트가 이름이 길어요. 네, 이름이 몇 글자길래? 이름이 7글자가 넘어가요. 7글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노란톡방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요 종목과 공략 전략 아주 좀 너무 편해요. 이 종목.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연말까지 한번 보면 딱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제가 요거를 한번 노란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말까지 보면 좋은 종목, 지금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요. 이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즉 제대로 된 타점까지 모두 다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노란 톡방 들어오셔야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급이라는 1년이 넘어가는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시장 고민, 종목 고민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상담 한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혹은 문자 샵 3989번으로 긴본 2글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식과 파생 상품에 관련된 교육 자료 그리고 유망 종목, 히든 전략까지 모두 다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도 노란통 메신저에 올라온 질문들과 함께 한 주간의 동향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저희 방송은 녹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시간이 아니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통 메신저에 올라온 주요 내용 한번 보고 올게요. 이번 주에도 노란톡방 안에서는 이슈 종목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히든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다고 하는데 특히 당일 급등주를 포착하는 AI 킴닥터 K 시스템에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 아침에도 점검을 해주신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 또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수익 실현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노란톡
메신저에 대해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이제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오늘 보통 그냥 오늘 거만 얘기 들어도 그냥 답이 나올 것 같은 네. 게 뭐냐면 오늘 제가 이제 오늘이 11월 4일 녹화를 찍고 있는 이 날짜는 11월 4일인데요. 11월 4일로 보시면은 8시 한 46분쯤에 제가 뭘 올리냐면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서 오늘 추가로 움직일 수 있는데 만약에 오늘 하락하면 눌림 매수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드리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좀 드리냐면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 기기들 강세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시간이 8시 52분 아직 장 개장 전이에요. 네. 삼성전자 등 메타버스 XR, VR 기기들 요거 삼성전자가 이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요 관련주도 강세인데 유플렉스를 대장으로 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네. 유플렉스를 한번 볼게요. 오늘 유플렉스가 오늘 장중에 무려 9%까지 시초가 2% 시작해서 9%까지 무려 7%가 장중에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오늘 종가는 5%에 마감했는데 자, 여러분 유플렉스가 뭐냐? 이 XR 기기의 선두주자입니다. 우리나라 XR 기기의 이제 부품사인데 네. XR 기기는 현재 유플렉스가 지금 가장 유망한 정도 가장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하려면 XR 기기 이렇게 이거 쓰셔야 돼. 네, 맞아요. 허큘리스라고 하죠. 이거 쓰셔야 돼요. 쓰시는데 이걸 쓰시는데 원래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허큘리스라는 그 XR 기기가 있어요. 이 기기가 유플렉스가 그 부품을 납품하거든요. 근데 요거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쪽 시장 진출하게 되면 당연히 유플렉스가 참여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의견 때문에 오늘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을 올라가면서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자이언트 스텝 뭐 이렇게 있는데 자이언트 스텝은 지금 보합권에서 끝났죠. 장중에 한번 딱 치고 6%까지 치다가 다시 보합권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기기 관련주를 하드웨어 관련주를 봐야 된다라고 오늘 얘기 드렸는데 바로 그게 유플렉스였다. 그래서 유플렉스가 상당히 오늘 좋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하시면 된다고요? 노란톡방에 오셔서 그냥 가만히만 계시면 아침에 이런 게 다 나온다는 네. 거예요.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보시면은 제가 항상 급등주 포착 시스템 관련해서 리뷰를 항상 해드리고 있으니까 리뷰도 한번 영상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오늘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이 종목 말고도 제가 얘기 들었던 종목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여행 관광 레저 엔터 쪽 이쪽 관련 쪽은 강하다고 제가 강할 것이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아침에 자 보시면 이게 8시 39분입니다. 8시 39분인데 제가 대한항공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미증시 크루즈 관련주 강세 보이면서 리오프닝 관련한 여행 관광 레저 관련주도 오늘 강세를 보일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바로 네, 강세 사실 저 점심까지만 해도 안 오르길래 이거 오늘 출연 못하겠다 생각했는데 점심 이후로 파라다이스랑 다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위험했어요. 오늘 아니 강세 보여야 되는데 오늘 안 가더라고요. 오늘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라다이스 분봉입니다. 분봉인데 3분봉으로 볼게요. 좀 짧게 자 보시면 아시지만 진짜로 파라다이스 보세요, 여러분. 파라다이스 오늘 시작했는데 안 갔어요. 심지어 마이너스. 네. 도대체 오늘 어떡하지? 아침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노란톡방 오늘 리뷰하자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뭐라고 말도 얘기하지? 못하고 근데 갑자기 점심시간에 밥 먹고 있는데 쭉 오르더라고요. 밥을 못 먹었어요, 제가. 밥 먹으러 가려다가 오르길래. 밥을 그래서 못 아까부터 먹었습니다. 계속 배고프시다고. 그래서 지금 밥을 못 먹고 네. 있는 상태예요.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오늘 종가에서 이렇게 끝났다. 그러니까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만 들어오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모든 그냥 모든 걸 다 떠먹어 줄 수 있다라는 걸 반드시 들으시고 자 오늘 이것도 이제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 내용입니다. 요거 약간 좀 진중하게 좀 얘기 드릴게요. 자 이거는 2022년 10월 31일 보이시죠?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충격의 아침이죠. 주말에 대참사 이후에 저는 두려웠어요. 아침에 오는 게.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수익을 내야 되겠죠. 그렇죠. 대참사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다? 이거 정말 악마가 할 짓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도 종목이 눈에 보이는 거 어떡합니까 이거. 여러분들한테 메디아날 아침에 얘기 드렸고 아침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셨어요.
지금 보시면 수익을 많이 내셨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수익 인증샷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메디아나가 심장 제세동기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심장 제세동기가 없어서 죽었다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이걸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저는 갑자기 좀 울컥한데 일단은 요거 우리가 수익 내면서 뭐라고 했냐 톡방에다가 기부하자 이거 우리 수익 내면 다 기부하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상황까지 같이 얘기를 드립니다. 네. 네, 저희 노란 톡방 안에만 들어온다면 이 모든 정보들 다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이 거의 급등주로 포착해서 떠먹여 주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바로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노란 톡에서 나온 주요 내용들 알아봤고요. 가장 핫한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폭풍전의 고요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동부전선에는 방어선을 기준으로 참호전이 벌어진 상태고요. 또 반면에는 남부의 헤르손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맹공이 이제 곧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수출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황으로 알아보는 투자 아이디어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마음속으로 좀 진정하고요. 네. 제가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네, 진정하시고요. 죄송합니다. 울컥해서 어쩔 수 없었고요.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뭐 전쟁 나고, 뭐 한쪽에서는 사람도 죽고 지나가다가 사람 죽고 막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힘든 전 세계 상황이네요. 일단 여튼간에 러시아가 지금 계속 침공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지금 계속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네. 있는데 동부전선도 지금 계속 밀리고 있고 남부전선도 밀리고 있는데 상황이 어떠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공방전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 서로 이제 우크라이나의 동부전선은 이 동부전선은 공세 종말점에 왔어요. 공세 종말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딱 공세를 하고 그 공세에 힘이 다해서 이제 종말점에 와서 서로 대치 중에 있고요. 남부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몰려 있고 전 병력이 몰려 있고 약 10만에서 15만 명 정도 몰려 있고요. 지금 러시아군이 한 6만 이상이 현재 여기에 배치돼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한타 싸움이라고 하죠. 지난주에 제가 여기서 대회전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지금 병력이 더 증강돼 가지고 거의 한타 싸움이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부 헤르손 근데 러시아군이 지금 남부 헤르손에서 일부를 철수를 했어요. 철수를 했는데 철수할 때 영상을 하나 이렇게 누가 우크라이나군에서 올린 게 하나 있는데 러시아군이 너무 급하게 철수하다가 네. 장갑차가 뒤집어져서 또 다 죽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철수하다가 그냥 다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보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러시아군이 정말 훈련이 안 돼 있구나. 신병들 정말 훈련이 안 돼 있구나. 두 번째 러시아군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먼저 서로 도망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구나. 지금 사기도 안 좋구나. 근데 이제 물론 일부에서는 교란 작전일 가능성도 없다 이게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헤르손을 공세를 시작하게 되면 러시아군은 정말 순식간에 빠르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그럼 왜 지금 헤르손을 바로 그냥 점령을 못 하고 있느냐? 근데 헤르손을 점령하고 여기서 좀만 내려가면 크림반도거든요. 헤르손을 딱 점령하고 내려가는 순간 러시아가 핵을 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약간 주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러시아가 곡물 수출을 파기했어요 합의를. 네. 이제 이유는 그렇습니다. 드론이 자꾸 흑해함대한테 공격을 한다. 그럼 적인데 그럼 공격하지 공격 안 합니까? 심지어 그 드론이요 자작극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네 드론이 자기네 뭐 떨쳐놓고 우크라이나가 이런 얘기를 했죠. 만약에 우리가 진짜 드론을 거기다 보냈으면 너네 함대는 제대로 있을 수가 없다. 이미 다 전멸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다시 곡물 수출 다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곡물 관료주들이 이번에 한번 쭉 올랐었고요. 북한이 러시아에게 포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하고 있는데 북한은 부인한다고 하는데 저는 북한이 최근에 우리나라한테 도발을 막 하잖아요. 도발을 왜 한 줄 아세요? 왜요? 재발절인 거죠. 자기가 뭔가 잘못을 하고 있으니까
재발전이니까 괜히 우리나라 미사일 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북한이 러시아한테 포탄을 제공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다. 예, 많은 돈을 벌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그렇게 된 상황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지금 한미연합훈련하고 있는데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와 여기서 엄청난 뭐 반대와 여기에 뭐 너네가 합의 이반이라면서 미사일 쏘고 이런 걸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북한은 돈 벌고 싶었을 뿐이다. 너무 고평가하는 거예요. 그 북한 김정은 정권을 너무 고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걔네들은 그런 아주 심층적인 머리를 갖고 덤비는 집단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냥 단순히 러시아에 포탄 제공하고 재발전이니까 쏴보고 지금 분산시키는 거죠. 네, 저는 약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유가에너지입니다. 자, LNG 관련주들이 지속 반등세였는데 근데 지금 LNG 관련주들은 지금 천연가스 관련주도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지금 미국이 천연가스 재고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엄청 높습니다. 심지어 미국은요, 현재 지금 천연가스가 넘쳐 흘러가지고 그냥 버리고 있어요. 그냥 버리고 있는데 왜 그럼 유럽한테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엄청나게 유럽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뭐가 문제예요? 유럽에 저장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부족한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저장 시설 내에 들어가 있는 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저장을 못 하는 거죠. 그럼 더 저장을 하려면 그 시설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데 한 몇 년 걸리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가스는 부족한데 저장 시설은 다 찾고 지금 내리지도 못하고 배들은 그냥 거기 대기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부익부 빈익빈 지금. 미국은 지금 천연가스 갖다 다 버리고 있는데 지금. 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천연가스 관련주들 일단 스타바자인데 그 스타바자의 종목들을 한번 보자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게 일단 SK가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SK가스는 지금 오르고 있고 그동안 안 올랐기 때문에 오르는 거고요. 그 다음 서울가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가스가 쭉 올라가다가 지금 현재 지금 다시 보합권 들어와 있죠 지금. 그리고 경동 도시가스도 현재 상승세가 좀 꺾였습니다. SK가스 정도만 지금 추세가 좀 살아있고 나머지는 좀 가스 관련주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가 관련주들은 근데 지금 다시 살짝 오르고 있지만 저는 이거는 일시적인 반등 이렇게 보고 있고 반면에 지금 결론은 그럼 뭐가 중요하냐. 지금 LNG 저장시설과 LNG 운반할 배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뭘 봐야 되느냐. 조선주를 봐야 된다. 오늘 조선주 4% 넘게. 자, 한국조선해양 마찬가지로 조선주를 보자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저도 이거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원래 잠수함을 이렇게 지금 현재 잠수함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신형 잠수함 건조 사업에서 지금 총 9척을 만들기로 했는데 세척 배치 1, 배치 2, 배치 3 해가지고 세척 묶음으로 만드는데 우리나라 배치 3에 들어가 있는 이 잠수함 세 척이 있는데 이 세 척이 아직 설계랑 이런 게 안 나와요. 나왔는데 네. 이상해요. 설계도가. 왜 이상할까요? 그 안에 보면 그 잠수함에 자세히 보면 네. 동그란 원의 엔진룸이 있는데 네. 동그란 원의 엔진룸은 뭐냐? 이거는 보통 디젤 엔진은 그렇게 만들진 않거든요. 바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사실 이미 공개됐는데 그냥 누가 봐도 이거 핵추진 잠수함이거든요. 근데 국방부에서 계속 우리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국방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미 만들고 있어요. 이미 제가 봤을 때 다 만들었을걸요. 이미 다 만들었을 거예요.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저희는 지금 뭐 전 세계 핵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게 어디서 만드느냐, 여러분 그 어디서 만드는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뭐 얘기 드리자면 대우조선해양인데 지금 관련해서 이런 이슈도 있다. 그래서 조선주들이 방산 이슈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 잠수함이 단순히 우리나라만 쓰느냐? 호주에서 원하고 있어요. 호주한테 뭔가 얘기를 했겠죠. 제가 봤을 때는 호주가 갑자기 잠수함을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이 뭔가 사인 줬을 거예요. 아 우리 그 잠수함 있는데 한 이렇게 생겼어. 근데 핵 추진일 수도 있는 뉘앙스는 좋겠죠. 우주가 그래 우리도 좀 주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좀 돼가고 있을 거다. 요거는 제 피셜입니다. 제 피셜인데 문제는 뭐냐? 누가 봐도 이게 맞아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부가 발표를 하잖아요. 아 우리가 지금 현무 5 미사일을 현재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방부 다 만들어 놓고 그 얘기를 해요. 자꾸. 지금 제가 한 이걸 수십 번 봤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그래서 방산주 중에 저는 조선주를 한번 좀 집중해서 보시는 거 어떠냐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곡물, 농산물.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아니 4주 동안 제가 뭐라 그랬어요? 6개. 일단은 들어가지 말자. 근데 분명히 곧 기회는 온다. 네.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냐? 지금 이제 볼 타이밍이다. 볼 타이밍이다. 왜 봐야 되느냐? 월드컵도 남았고 월드컵 남았는데 그러면 닭을 많이 소비할 거고 치킨을 많이 먹을 심지어 거고. 이제 그 치킨을 많이 먹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이슈가 나온다 했는데 지난주에 무슨 이슈가 나왔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하면서 곡물 수출 다시 파기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종목들이 오르기 시작을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하는데 뭐가 급등했느냐? 바로 팜스토리. 자, 팜스토리가 급등은 했는데 러시아가 이틀 뒤에 바로 그랬죠. 다시 곡물 수출 합의하겠다고. 예, 그래서 급등 한번 나왔다. 예. 다행히 제가 이때 뷰를 바꿨는데 급등 한번 나왔고 그래서 지금 다시 꼬꾸라졌다. 이거 꼬꾸라진 건 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신성홀딩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료 관련주. 자, 신성홀딩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상한가 한번 찍고 밀리고 떨어졌죠. 지난주에 제가 다시 곡물 관련주 매수하자라고 얘기 드렸고 바로 상한가 그 다음에 쭉 밀렸죠. 저도 이렇게 빨리 밀릴지 몰랐어요. 근데 이건 누구나 빨리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료 관련주들은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 저는 월드컵 이슈를 더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의 손흥민, 김민재 그 월드클래스 선수 2명이나 있는데 네. 최소 16강이다. 이 생각을 저번에도 했는데 얘기하셨잖아요. 예, 첫 번째가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일단 이태원 대참사로 밖에서 응원 이거 분위기 나겠습니까 이거? 이거 진짜 저는 지금 이 현 정부 관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면 우리나라 소비를 아예 박살을 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했던 행동들이 그냥 사망자만 그 참사 희생자만 낸 게 아니라 네. 나라 경제를 아주 그냥 내수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봐야 돼 이거 완전히. 그리고 두 번째 손흥민 선수가 지금 부상이라 그러니까 급격한 기대감이 꺼진 거예요 지금. 기대감이 좀 올랐다가 급격하게 그냥 쭉 가라앉은 거죠. 할인 지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할인 지수를 보면 그래도 닭고기 먹겠지 집에서. 그렇죠. 그랬다가 손흥민 선수가 부상당해서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좀 그래 그러면 뭐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지금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 반영된다 심리적으로 다. 자 일단 방산주입니다. 방산주는 제가 방산주 진짜 주구장창 제가 얘기드렸죠. 밀릴 때 저점 노리기야. 조점 노릴 거니까 지금 사지 말자. 네. 좀만 더 기다리자. 그 다음 제가 뷰를 2주 전에 바꿨죠. 3주 전에 바꿨죠. 지금이다. 근데 일주일 밀렸어요. 그때 막 톡방에서 막 손실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얘기 드렸죠. 추가 매수해서 돌린다고. 저한테 그 일주일을 못 참고 저한테 그렇게 뭐라 하셨던 분들 자 보세요 한번. 자 LIG 넥스원. 자 LIG 넥스원. 자 분명히 제가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밀렸어요. 네. 10월 중순쯤에 이거 이러다가 저점 깨는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보세요. 돌리잖아요. 지금 엄청난 수익 중이잖아요. 지금 항공우주도 볼게요. 항공우주도 여기 손실 나니까 사람들이 그때서야 이제 뭐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돌리잖아요. 돌리는데 그럼 돌렸으면은 수익 났잖아요. 지금 수익 났으면 톡방에 좀 그런 얘기 써주시면 참 좋은데 네. 수익 감사합니다.
손실 날 때 많이 얘기하시더니 수익 날 때는 별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다들 수익 나고 있는데 지금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 자 우크라이나 재건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입니다. 제가 수익 실현 이후 관망했으나 다시 제작권 준비한다고 한 게 이게 2주 전이에요. 2주 전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히림 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위주로 집중하자. 다른 거 말고 한미글로벌 너무 무섭다. 그냥 다른 거 말고 히림하고 현대일렉트릭만 보자. 히림은 왜?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신 네. 그 이건희 여사님이 아주 오랫동안 후원했던 김건희 여사님. 김건희 여사, 네. 김건희 여사님. 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님이 오랫동안 후원했던 기업이라서 뭐 단지 그래서 히림을 추천하느냐 그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네. 이 히림이 정치적으로 색깔을 보면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색깔을 좀 배제하고 보면 기술력이 좋아요. 원래 기술력이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고 현대일렉트릭도 워낙에 중동 수주가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히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히림 현대일렉트릭 집중하자 그랬잖아요. 제가 보세요. 실제로 노란톡방에 10월 28일까지 뭐라 그랬냐? 안 오르잖아요. 히림만 안 가잖아요. 한미글로벌 다 가는데 히림만 안 가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얼마 올랐는지. 자, 어제 11월 3일 날 29% 상한가. 자, 지금 25% 오늘. 자, 여러분 가잖아요, 결국 가잖아요. 너무 제가 오늘 여러분 매수했는데 내일 상한가 가요. 그럼 제가 여기 왜 있습니까, 여기? 제가 지금 이미 딴 데 가 있겠죠. 이미 딴 데 가 있겠죠. 자, 현대일렉트릭 제가 뭐 그냥 그런 타점 시간까지 다 어떻게 맞춥니까, 제가? 현대일렉트릭 추가 상승 나왔죠. 현대일렉트릭은 현재 노란톡방에서 수익 실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냥 지난 11월 3일 날 수익 실현 완료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고 수익 실현 완료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주들 모두 점검 마쳤습니다. 네, 관련주들 점검 마치셨고요. 저희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시황 이슈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인데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가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을 위한 일정 조율에 나섰다는 소식에 언론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부 장관이 화상으로 면담을 하고서요. 원유 공급망 안정화와 수소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사우디와 수소협력 기대까지 끼우면서 네옴시티 테마 안에서도 계속해서 확산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관련주들이 건설, 전기장치 그리고 굴삭기에서 이제는 수소 원전까지 같이 엮이고 있는데 네옴시티 관련주들의 이런 확산세에 대해서 투자 의견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네옴시티 관련주로 제가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드렸고 그런 종목도 많이 수익이 나는 종목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거 하나는 좀 정확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과연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 들어오세요. 같이 합시다. 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마치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떡주 하는데.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치국을 엄청나게 마시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김치국 어느 정도 마셔도 된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던 건 뭐였냐면 네. 몇 주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여기서 똑같이 이 자리에서 그 떡주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치국 우리나라 엄청 마시고 있다 하지만 그 김치국을 마실만 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우디 네옴시티라는 게 뭘 보고 똑같이 만드는 거냐. 네. 두바이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보고 만드는 거거든요. 두바이가 저렇게 잘 되는 거 보고 우리도 탈석유
하자 해서 만들려고 하는 게 네옴시티고 네옴시티를 하려면은 그때 그 두바이 때 우리나라의 수많은 건설사, 수많은 중장비, 수많은 뭐 한미글로벌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그런 회사들 한미글로벌 삼성물산 대표님 삼성물산 등치가 너무 크니까 급등하기 쉽지 않겠죠. 근데 그런 회사들이 워낙에 두바이 때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것도 중동에서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제가 얘기 드렸죠. 우리나라가 코로나 걸려서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 많이 늘어가지고 코로나 초반에 그 괜히 그 이상한 나라 옆에 우리나라가 있어가지고 그 맨 먼저 걸리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때 힘들 때 그때 아랍에미리트랑 그 사우디에서 건물에다가 그 LED 조명으로 한국 힘내세요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말 사랑해요. 그렇죠. 예, 정말 사랑하는데 그 일단은 그 중동에서 그 사우디 같은 경우는 분명히 우리나라 괜찮게 생각하고 우리나라 분명히 할 건데 같이 할 건데 아직 뭐가 확정되지도 않았다는 거야 아직. 근데 원래 빈산방세자가 우리나라 안 올라오고 했거든요. 근데 다시 마음을 또 틀었어요. 왜 틀었을까요? 생각을 좀 곰곰이 해보고 있는 거죠. 지금 뭐냐면 지금 지정학적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이란이 지금 사우디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때문에 사우디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는데 뭔가 분산을 시켜줘야 되니까 지금 사우디랑 지금 이란이랑 러시아랑 지금 거의 끈끈한 형제거든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같이 살 것 같아요, 거의. 근데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해줘야 미국이 분산된 상태인데 또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사우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미국이 우리 보호 안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다른 나라 딱 뒤져봤는데 무기도 잘 만들고 뭐도 잘 짓고 다 잘하는 나라 보니까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생각을 좀 바꿔보고 있는 거죠. 아직 완전히 바꿨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도 원전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일단 미국의 원전 웨스팅하우스한테 일단 원전 수주를 줬어요. 사우디는 이미 원전 수주를 한번 줬어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사우디 원전 수주 주고 나머지 민간원은 우리나라 원전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우디도 약간 그렇게 갈 케이스가 있다. 왜냐하면 이 네옴시티가 규모가 엄청 170km 정도 되는 그 약간 직사각형 같은 도시거든요. 네. 근데 거기를 탈석유 하겠다고 하는데 탈석유에서 전력을 어떻게 만들어요? 원전 말고 답이 없죠. 뭐 사우디가 무슨 태양광을 엄청 하는 나라도 아니고. 근데 그래서 지금 원전 관련주들 이렇게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물론 폴란드 이슈로 뜬 건 맞아요. 근데 최소 원전 한두 개는 짓겠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우디에 원전 수출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우디가 그래서 원전 관련주로 움직인 거다. 근데 원전은 해봐야 아는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근데 원전 관련주들은 저는 이 정부 들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저는 밀릴 때 매수하는 건 상당히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온 상태잖아요. 올라온 상태니까 좀 조정을 좀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또다시 매수 타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라올 때 매수를 하면 정말 고생을 해요. 원전 관련주가. 그래서 하락 추세 때는 일단 덤비지 말고 있다가 지금 여기 쌍바닥을 그리고 있다가 지금 한번 반등 나왔잖아요. 그럼 한번 눌려줄 때 그때 들어가자.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원전 관련 뭐가 있습니까? 오르비텍. 오르비텍인데 이런 거 별로 안 좋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진 마찬가지고요. 예. 지금 나머지 종목들은 별로 안 좋아요. 상태가. 그래서 저는 차라리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원전 엔진은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회사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좀 집중해서 좀 보자 이런 얘기 드리고 두 번째 수소 관련 협력 얘기가 나왔어요. 장관끼리 뭐 전화 통화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뭐 국토부 원희룡 장관님이 저기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건 때문에 이제 사우디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 좀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진짜 그 내수 소비 망가뜨렸으면 그런 거라도 해서 좀 그래도 복구는 시켜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사우디의 지금 수소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현 정부 들어서는 수소 관련주가 거의 힘을 못 썼어요. 특히 두산 퓨어셀. 수소 관련주 전혀 힘을 못 쓰다가 딱 그 얘기 나오는 순간 수소 관련주가 딱 트리거가 돼서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소 관련주 정말 싸다. 저 수소 관련 정말 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산 피어셀이 제일 전 좋다라고 봐요.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는. 왜냐하면 실적이 나오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그러니까 수소 관련주가 대부분 실적이 없거든요. 근데 두산 피어셀만은 네. 실적이 되는 회사다. 그리고 사우디랑 우리나라가 수소를 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수소 연료전지를 만들어서 수소 경제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거의 없고요. 지금 현재는 수소 원료를 뽑아내는 회사는 사우디가 딱이에요. 지금 물론 그레이 수소입니다. 석유에서 뽑는 수소라서 그레이 수소긴 한데, 근데 그렇게 되면 서로 니즈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두산 피어셀 정도를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관련주도 보면은 뭐 중장비 관련주들, 현대건설기계, 저는 물론 이 종목들 계속 간다고 봅니다. 계속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잡을 거예요, 이거를 지금? 여러분 손이 나갑니까 여기? 저 손이 도저히 안 나갈 것 같아요, 이거를. 예, 두산 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죠.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런 종목들은 눌릴 때 한번 보는 거는 분명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 그래서 한번 눌릴 때 부탁드린다는 거고, 너무 빠르게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현대건설은 일단 국내 건설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으니까 건설주는 일단 보지 말자. 그 다음에 요즘에 새롭게 뜨고 있는 게 또 시멘트 관련주들이에요. 거기는 최소한 거기도 시멘트는 쓰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되면 도대체 이제 어떻게 가냐? 옛날 경협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북한하고 경협한다고 해가지고 떴던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딱 맞아요. 그건 저는 그래서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인데, 저는 지금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막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저는 최고 종목을 현대 일렉트릭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일렉트릭이 이제 수시로에서 끝났으니까 새로운 종목, 히림도 역시 지금 급등을 했죠. 아까 얘기 드렸듯이. 그래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갖고 있는 종목 하나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질 쪽으로 그러니까 뭔가 뚫고 만들려면 뭔가 집안 뭐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회사가 딱 하나 있는데, 네. 이 회사가 사실 해외를 더 잘해요. 그래서 그 종목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제가 공개를 해드리고 할 텐데, 아직 아무한테도 알려지지 않은 네옴시티 관련주입니다. 네. 네옴시티 관련주예요. 아무한테도 알려지지 않은. 그래서 이 종목 한번 딱 보시면 아마 가격 부담도 없고 딱 좋으실 거예요. 네, 히든 종목 알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해보도록 할게요. 11월에는 증시에 많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11월에 정말 중요한 달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1월에 주요 증시 이벤트들과 그에 따른 투자 전략들 한번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얘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아주 간단하게 다음 주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주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있느냐? 미국 목요일날 CPI 발표입니다. 한마디로 금요일날 난리가 날 거라는 거예요, 장이. 그리고 11월 10일이 바로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우리나라. 그래서 엄청나게 빅 이슈가 다 걸려 있는 날이다. 그래서 다음 주는 목금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중국이 수출 동향, 그다음 생산자 물가지수 나오는데 중국 패스. 예, 중국 그냥 영원히 패스했으면 좋겠어요. 또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지표 때문에 좀 안 좋으니까 자꾸. 그리고 자, 보시면은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내일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 서머타임 종료예요. 미국장 바로 23시부터 스타트해요. 23시부터 미국장 스타트하고 미국장 다 6시 끝납니다. 반드시 우리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미국 중간선거,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중간선거 며칠이다? 8일이다. 네. 8일날 중간선거 하면 이거 수요일날 반영되는데, 태양광 관련주, 원전 관련주 싹 다 영향받습니다. 전부 다. 유가 관련주까지 포함해서. 그다음 올티지니 실적이 나옵니다. 올티지니 실적은 뭘 봐야 되느냐? OTT 가입자만 보시면 돼요. 그냥 일반 뭐 얼마 벌었냐 별로 관심 없고요. OTT 가입자 얼마가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 보면 아셈 정상회의 있는데 11월 10일 날 광군제가 있습니다. 광군제 별로 관심 없어요. 화장품 관련주 기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중국 알아서 자기들끼리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제발. 광군제 우리나라 홍보하지 마세요, 제발. 네. 네, 11월 달에 주요 일정과 그에 따른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은요, 지금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